가루야? 아니요, 끓여서? 먹어보고 싶어. 많은 걸 뺏어 먹었어요, 처음에 조이승기탕은 효과가 없었고. 네, 효과가 없어서 참다가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더 답답할 텐데 안 그랬어? 조이승기탕. 그러니까 뭐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좀 둔해가지고 막 더 답답하다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별로 효과는 없어. 네, 효과가 없는데 하루 이틀 더 참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좀 더 센 걸로 가자. 일단은 비워야 된다. 일단은 비워야 된다.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네 조이승기탕을 근데 그것도 한 팩만 먹었는데 와 그랬어요. 효과가 좋았네. 효과가 굉장히 근데 그게 좀 잘못한 것 같은 게 그 전날 밤에 그 양방 변비약이 있거든요. 양방 변비약. 자기 전에 하나를 먹으면 아침에 쾌변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예승기탕 이 전날에 변비약 하나를 먹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감감무소식이라서 안 되겠다 이러고 안녕하세요. 감감무소식이었구나. 안 되겠다 이러고 준다고 안 됐다. 다 맛있겠네. 밥안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줄줄줄 했구나. 근데 그게 한 이틀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다고요. 사실 힘이 안 들어서. 근데 처음에는 그냥 게을러서 하는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약간 일어나기 힘들고. 지금 이제 어찌해야 되겠노? 지금 이제 잘 나오나? 지금 다시 잘 나오나? 변 상태? 아직도 물러? 고맙습니다. 약간 무른데 저희가 돌릴게요. 고맙습니다. 변이 아직 물러? 시원하지 않고 이렇게 색깔도 좀 별로 색깔이 어떤데? 엄청 어두워. 어두워. 병원 건줄 알았어. 뭐야 그런 말이 너무 안 돼요. 약간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노? 저요? 잘 모르겠어. 근데 마치 소화 기능이 뭐가 자신이 없어. 원인인 것 같은 게 소화 기능이 원인이다. 배는 고픈데 뭘 먹기가 싫고 배는 고픈데 뭘 먹기가 싫고 뭔가 속이 무거워서 채소 같은 걸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 안 되는 걸 먹고 싶다 이 말이지. 채소를 먹고 싶다. 근데 샐러드 같은 거 먹으면 또 좀 안 좋아요. 샐러드만 먹어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안 좋다 이 말이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참다가 음식 자체를 먹기 싫어서 음식을 아예 안 먹다가 못 참겠을 때 귤 한 20개 먹는 거예요. 귤 모아줄까? 뭐 먹고 설사하는? 이제 변비가 있어가지고 양방 변비약하고 대승기탕을 먹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설사를 한 이틀 하고는
그 다음부터 나오긴 하는데 시원하지 않고 색깔도 안 좋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에 변비가 좀 있었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정말 소화기를 살리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초로 노폐물이 지금 잘 안 나간다, 그죠? 일단은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딱 그 순간 살찐데. 살쪄요? 살이 쪄. 그러니까 그때 음식 관리를 잘 해야 돼. 왜냐면 나가는 게 줄어드니까 먹는 족족 다 살이 돼. 그래서 이제 살찌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건강할 때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왜냐면 에너지가 좋고 하니까 땀도 나가고 똥오줌으로 다 나가. 그러니까 이제 3초의 활동이 원활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제 하수구가 딱 막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음식이 딱 들어오제? 그러면 버글버글 해가지고 살이 순간적으로 확 찐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되고, 지금 하초에 이게 안 되는 거를 그때도 네가 있을 때 했었나 모르겠는데 하초를 가지고 해결하려면 안 돼. 물론 이제 하초도 봐야 되겠지. 대황이라든지 망초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되지만 상중초를 살려야지 이 힘이 생겨야 하초가 자연적으로 제 역할을 해. 지금 이제 변이 대장이라는 거는 전도지간이니까 변을 이렇게 밀어내는, 움직이는 역할을 해. 뭐 대장이 지금 활동을 제대로 안 한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또 형태가 너무 딱딱해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소장이 너무 계속 열을 많이 받는 거야. 실은 그게 변이 오래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잖아. 안 되고 있는 게 얘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걔들이 뭐 무슨 죄가 있어. 걔들은 그냥 오는 건 넙죽 받아 먹을 뿐인데. 아니야, 네 죄가 아니야.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너는 죄가 없어. 그냥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상중초, 심폐, 위,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돼. 내가 보기에 지금 이제 진영이를 보면, 지금 진영이는 계속 똥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 눈에는 왜 그래 저래 지쳐 보일까? 내 눈에는 다 그렇거든.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진영이의 어떤 그 모습, 생기 초롱초롱하고,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뭔가 사람이 축 처진 듯한, 그게 비단 그 이틀간의 어떤 대승기탕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상중초가 살아나야만, 이게 똥이 저절로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포인트를 그렇게 맞춰야 돼. 그래서 대황은 제일 마지막에 생각해야 될 약재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지금 상한론 배우고 있는가 보네. 그러다 보니 또 상한론 보면 대승기탕이 시원하게 표현돼 있잖아. 급하지. 니 좀 급하지. 급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다 보니까 손이 갈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일단 똥이 나온다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 동료가 저 뒤에 문 좀 닫자. 네. 우리 명상할까? 자, 자세를 똑바로 하고 온몸의 긴장을 딱 푸세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있겠다. 그 생각을 하십시오. 잡념에 끄달려 가지 말고 편안하게 내 마음을 안정시킨다 생각하세요. 혹시나 잡념이 자꾸 생기면 호흡이든 내 감각이든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해서
내 머리에 떠오르는 잡념에 끄달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학생분들이 많으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지 않겠어요? 뭐 진구, 상한, 뭐 사상,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배울 텐데 이제 옛날 의사들이 한의사들이 그 책을 한번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최대한 아마 예를 들어 임상이라고 하면 어디가 이 사람이 아프다 이거를 적을 때 최대한 아마 자세히 적는다고 적었을 거예요. 진짜 심플하게 딱 적어서 아는 사람만 보게 해야지 이게 아마 그렇게 책 짓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최대한 자기 나름대로 자세하게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어떤 환자가 온 거를 가지고 자기가 기록을 한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 뭐 하다 이 어떤 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글로 보다 보니까 그 글자에 나와 있는 현상들이 그냥 글자로 우리가 자꾸 인식을 하는데 실제 의사가 거기서 진료를 한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두통이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머리가 띵하게 아픕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욱신욱신하게 아프다. 그래 그런 것들을 이제 의사가 치료를 해 나가는 과정에 그러면 그냥 두통이 있다 뭐다 이렇게 그냥 인식을 글자로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나타나는 반응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한의사들이 뭐 어떤 검사의 기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에 나타나는 어떤 반응을 최대한 종합을 해서 생각하려고 아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소문에 이제 뛰어난 소문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어떤 주석을 달고 하는 거에 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의학은 계속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비록 이제 저는 그래요. 그런 경험들이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그렇게 치료를 했던 그런 방식들 이제 진실하게 그걸 보다 보면 그러한 현상들을 큰 이제 다른 검사기구 아무것도 없는 관점에서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학생들은 유념해야 될 게 학교에서는 분리해서 배우는 법을 배우지만 간이면 간, 심장이면 심장, 뭐 폐면 폐 이렇게 배우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기침을 해야 속이 나은해야 뭐 폐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그게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기에 숨어 있는 그림이 이런 게 있겠구나. 자꾸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내가 다빈이한테 물어볼게. 항상 이제 잘 웃고 기분 항상 이제 참 좋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서 이 참 즐거움을 유발하는데 그러는 다빈이도 가끔 가다가는 아마 짜증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한번 예를 물어볼게. 이 굉장히 기분이 뭐라고 하나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 짜증이 잘 나든가. 웬만해서는 진짜 죽을 죄를 짓지 않으면 잘 안 나지. 근데 네가 감기도 걸리고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고 이럴 때 만약에 동생이 있으면 조금만 잘못을 하면 어떻게 돼? 손이 올라가. 저 새끼를 이게 사람이 이래 됩니다. 사람이 이래 지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간에 울기가 생겨요. 근데 그걸 울기라고 안 하는데 이 순간에 조금만 잘못하면 간이 욱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게 왜 저래 되는가를 실제로 간이 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치다 보니까 허해가지고 그러는 거거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 변비라고 해서 하초만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이거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면 어떤 애들이 지금 일을 잘 안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 똥이 안 나가고 있는가. 이거를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어떤 사고를 자꾸 하는 연습을 해야만 오롯이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치료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야 나누어서 배우지만 그러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처음에는 어설플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자꾸 관점으로 지금 대장이 문제라고 하는데 심장은 어떨까, 폐는 어떨까 억지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의 어떤 보는 힘들이 조금씩 생기겠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성가 바로 할까요? 네. 귤피하고 바나, 귤피, 청피가 있네요. 청피를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겠네요. 바나부터 하자. 제일 밍밍한 바나부터 하자. 일단은 저쪽에 커. 야, 오늘 약재들 먹고 배고프겠는데. 오늘 약재들 먹고. 꿩이 바나를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꿩이. 꿩. 저 머리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수업에 그 사상 배운 학생들 아니면 졸업하신 분도 있을 텐데 바나를 어떤 체질에 좀 쓰던가요? 소민에 좀 있습니다. 그죠? 특히 바나를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바나가 잘 안 나와요. 사상 처방에. 응?
이거 컵, 이거 물인데. 아, 컵이 없어. 그럼 내 물 먹고 줄게. 여기 짱만 추우세요? 이거 켜드릴까? 저거, 요거 컵, 요거 쓰자. 네, 내면 요거부터 먹으다 구워서 먹어. 요걸 다시 요거부터 정 안 돼. 저희 컵. 이 난방도 되지? 조용. 이거는 그거밖에 안 되나? 에어컨밖에 안 되나? 그래요? 이거 생강맛이 나는데? 네, 저도 생각만. 복제하는 거야? 생강탕 컵이 진짜 생각 매운데. 생바나야? 다음에 제가 직접 법제한 생강편으로 해서 이거를 먹어보면 구수합니다. 누룽지 먹는 느낌. 이거는 이제, 그래요? 구수합니다. 이제 법제한 거는 별로 목 조이는 것도 별로 없어요. 상당히 순해집니다. 이제 하는 법은 바나랑 생강즙을 버무려가지고, 바나를 부셔가지고, 버무려서, 이렇게 이제, 비율이 아마 6대1인가? 6대1? 아니다. 3대1. 생강즙 1. 3kg, 1kg니까. 3대1이네. 3대1 비율로 버무려가지고, 이제, 떡같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다져요. 다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놔둬요. 놔두고, 따뜻한 데 놔둬도 좋고, 매주 하는 거 비슷해요. 따뜻한 데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선선한 데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면은, 거기서 콩콩한 냄새가 납니다. 열도 조금씩 나고. 그게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놔뒀나? 그렇게 하거든요. 좀 더 이제 발효를 잘하려면, 이게, 뭉쳐가지고 이런 봉지 같은데 좀 담아둬요. 밀폐 이렇게 조금 밀폐를 해서 딱 놔두면 나중에 한 일주일쯤 되면 약간 곰팡이 쓴 거 비슷하게 매주에 곰팡이에 앉은 거 비슷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좀 부셔가지고 말리면 됩니다. 그러면 콩콩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쓰면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가져가 볼게요. 아까 이제 사상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바나란 약을 이재마 선생은 별로 많이 안 쓰셨어요. 소음인한테 좀 쓰시고 소양인 제가 찾아본다 했는데 못 찾아봤는데 아무튼 잘 안 썼어요. 근데 상한론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쓰고 있고 바나가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일단 읽어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 미신, 건비조습, 담궐두동, 구수심입. 바나는 맵습니다. 맵고 건비조습. 얘가 일단 작용하는 부위 자체가 위장이 작용해요. 위장에. 먹어보면 알지만 약간 맵지만 또 건조합니다. 우리가 생바나 본초 실습할 때 드셔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쪼이는 그 고통 한번 느껴보면 건조함이란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건조하고 그래서 습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쓰죠. 비위는 이제 습기가 잘 생기니까 활동이 안 되면 습기가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라는 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궐두동. 담이라는 게 비위 생담지원이라고 한 것처럼 비위에서 담이 생겨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뭔가 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래쪽이 차져가지고 뜬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뜹니다. 보통은 이제 긴장을 많이 해서 많이 뜨죠. 내가 일부러 긴장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도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표에 발안을 시켰는데 갑자기 오한이 들고 뭐 이렇게 구역이 생기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발안을 통해 가지고 양기가 소모되다 보니까 양기라는 것은 펼치는 기운이거든요. 펼치는 기운이 발안으로 소모되다 보니까 오글립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긴장하려고 안 해도. 그래서 오글리기 때문에 이게 확 뜹니다. 오글리는 힘이, 움츠러드는 힘이 갑자기 확 많이 생기다 보니까 뜹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별로 긴장도 없어요. 긴장도 없는데, 우리 인체라는 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약해질 때, 신, 이런데, 하체, 이런데 힘이 약해질 때, 이제 내려오는 양하고 올라가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이 뜹니다. 그때는 상당히 아래쪽이 약한 거죠. 신, 이런 데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뜹니다. 여하튼, 담이 이렇게 뜰 때, 이럴 때에는 바라만한 게 없습니다. 두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제 담당 교수님이 두통 클리닉을 하셨어요. 두통을 진짜 원 없이 봤습니다. 제가. 침만 쓴 경우도 많고, 아니면 입원 환자도 꽤 많았어요. 두통으로 입원하는 줄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두통으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날, 이제 저는 이제 레지던트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인턴이 이제 올려가지고 받았는데, 뭐 많이 아프자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거야. 저는 그냥 그럴 줄 알았어.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저녁에 이제 다음날 뭐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냥 퇴근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병동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그날 그 환자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고 싶도록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살할 수 있는 게 병원에는 없잖아요. 거기가 10층이었는데 뭐 유리도 다 막혀 있거든요. 병원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중전화기가 그때는 있었어요. 공중전화기 그 전선을 목에 감고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죽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를 간호사가 이제 돌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아팠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치료해? 이런 거 소위 말하면 양약 써야지. 이 정도 심한 거는 양약 써야지 생각을 했는데 와 그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환자 보호자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양방에 가려고 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를 은밀한 눈빛으로 쫙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손에 봉투를 하나 탁 쥐어주는 거예요. 응? 뭐지? 근데 두툼해. 잘 좀 부탁한다고 다 이러는 거예요. 딱 봤더만 현금이 50만 원이야. 아니 천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이 마음이 확 달라지더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죄송한데. 근데 그때는 그런 문화가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과에 환자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근데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을 나서야 돼. 우쩌든둥 나서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섭더라니까. 그래서 동의보감을 다 뒤졌어요. 다 뒤졌는데, 느낌이 그때 병리를 알고 한 게 아니고, 느낌이 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그 혹시 검색해 볼래? 정풍병자란 처방이 하나 있다. 정풍병자. 나 그거 잊을 수가 없다, 그 처방. 그 뭐 여러 가지, 딴 거 쓰다가 그거 쓴 게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그게 딱 걸렸어. 처방명을 읽어봐봐. 남성,
그다음 정풍병자. 복령, 건강, 천궁, 천마, 천호, 감초. 그러니까 남성 천호 반화. 이게 이제 주약이에요. 이 약을 딱 나 에라이 모르겠다. 던졌어 그냥. 뭐 내가 그때 알고 던졌겠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퇴근해 다음날 딱 왔는데 보호자가 다시 날 부르는 거야. 큰일 났다 싶은데 내 손을 덩석 잡더만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아니 이게 씻은 듯이는 아닌데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야. 그렇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그냥 이제 진짜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난리가 난 거야. 완전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자랑하고 뭐 난리가 난 건데 그런 경험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두통이 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걸걸한 남자예요. 한 50대쯤 됐나? 걸걸한 남자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거를 히스토리를 이제 뭐 때문에 뭐 담이 떴다 이런 거는 내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그 성질도 그렇고 되게 아프다니까 천호가 좋지 않겠나 그냥 막연히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알고 쓴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소발에 치료하듯이 남성 천호가 거기 딱 맞았던 거예요. 네. 뭐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뭐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것. 아무튼 그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단골인데 굉장히 단골이 심한 그 상황이었겠죠. 긴장도 되게 많고 그런데 황금 이런 것도 더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단골두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찌꺼기가 올라가서 양방에서는 뭐 긴장형 두통 무슨 혈관성 두통이나 한방에서는 그래 안 봅니다. 이제 띵 머리가 묵직하다부터 머리가 맑지 못하다 뭐 쏘듯이 아프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건 전부 다 담입니다. 담인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런 차이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여기에 진액도 마르겠죠. 신경이 상당히 예민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예민하게 아플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또 담음에 의한 두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환자들 중에 굉장히 칼로 에리듯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담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음은 좀 뭉툭한 느낌인데, 지저분하고 뭉툭한 느낌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만, 여기 지나가는 요 조직 부위가, 담경이 지나갑니다, 담경. 담경이라는 부위 자체가 한열도 있고 상당히 예민한 곳입니다. 이 조직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면 그 예민하게 칼로 에리듯이 나. 그것도 또한 담음입니다. 다만 이제 날카롭게 아프다는 말은 진액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담음도 좀 보면서도 진액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궁같이 좀 윤기가 있으면서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게 좋을 겁니다. 아무튼 이 담음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거 되게 신기했는데 우리 그 모발이식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참 신기한 모발이식 하잖아요. 머리를 씻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이 뒷머리를 이제 파가지고 머리를 막 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털이 뭐 거기만 있나? 겨드랑이에도 있고 뭐 다리에도 있고 있잖아요. 그 털은 못 씹나 생각했는데 근데 나는 몰랐어. 이거를 예를 들어 겨드랑이 털을 우리가 만약에 머리에 심으면 여기는 빳빳한데 겨드랑이는 꼬불꼬불하니까 꼬불꼬불한 털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다네요. 여기 있는 요 조직의 형태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위에 특징이 있다는 거야. 다리에 가는 털도 여기 심으면 요 조직의 특징대로 난다. 네? 다리 털 빼서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대요. 쉽지가 않대요. 아무튼 이게 우리 인체라는 게 부위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에 한의사들은 뭐 경락이라는 어떤 표현을 썼을 거고 아무튼 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골두통이 그렇고 구수감임, 이 구수, 구토,
구역 또는 기침, 가래 기침 이럴 때 전부 다 기운이 역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음을 치면서 내리는 이 약입니다. 여기에 이런 게 없는데 바나는 또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담음을 치는 약이면서도 기운을 통하는 약입니다. 기운을 통하는 약. 쉽습니다. 먼지가 많은데 먼지를 싹 제거하면 바람이 솔솔 부는 것처럼 먼지를 싹 제거하면 바람이 잘 통하는 것처럼 기운을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기울, 스트레스, 기울 이런 데 바나를 많이 씁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담음에도 쓰고 행기지제로도 쓰고 그거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밑에 보면 바나는 건조한 약인데 가면 위라든지 인체가 건조할 때는 못 쓰는 약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엽석고탕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순전히 윤제입니다. 윤제. 유독 바나만 건조한 약입니다. 바나.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죽엽석고탕을 쓰는 보면 허리, 속이 엄청나게 살이 쏙 빠져가지고 없는데 기운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역을 합니다. 기역, 구토, 욕토 이럴 때에도 죽엽석고탕 바나를 씁니다. 충분히 윤하게 하면서도 그 구역에 상기되는 어떤 구역에 바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소바나탕.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처방이 있지만 요거 하나는 기억해 놓으시는 게죠. 소바나탕. 소바나탕에 보면 자 보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727 제9 곡부득하자 곡식이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자는 소바나탕을 주지 않는다. 구역으로 857 지음에 구불갈 작구자 혹토수자는 소바나탕이다. 이 바나라는 약이 뭐 구역도 여러 가지 어떤 종류가 있겠지만 이 바나라는 약은 구역을 치료하는데 명약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럼 생강은 왜 넣습니까? 물어봅시다. 바나는 실제로 하기시키는 작용이 있으니까 이 구역에 썼다고 쳐요. 생강은 왜 씁니까? 재훈아, 이 왜 쓸까? 좁아져서 역상하는 거예요. 따뜻한 약이 필요합니다. 바나는 하기는 시키는데 이 펼치는 힘은 약합니다.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펼쳐집니다. 위가 나타나는 부위가 위니까 뭐 건강이든 뭐든. 근데 이제 생강보다는 이제 생강은 확실히 약성이 보면 건강은 구역을 치료하는 직접적인 약성은 없어요. 분명히 있겠지만 생강은 확실히 상쾌하면서도 그 약성에 보아도 그 구역을 치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도 상관없는데 감초 건강탕에 보면 구역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건강도 건강이지만 그런 위를 따뜻하게 하는 게 포인트니까 이 생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 생강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하죠. 그런데 이게 뭐 별거 아니다 하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론에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복령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소바나가 복령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말이 길었고요. 그 다음에 진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 드릴까요? 아니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바나. 이거 보죠. 이거는 광동귤피입니다. 광동귤피. 바나 진피탕? 육분자. 바나 진. 아직 그죠.
예, 충분합니다. 조금 괜찮지 않아요? 참 일반 진피랑 맛이 완전 다릅니다. 단맛도 있고, 진액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약을 만져보면 눅진눅진해요. 충분히 건조시킨 데 눅진눅진해요. 진피 한번 읽어볼까? 진피가몬, 순기관격, 유백화비소담거백. 유백화비라는 말은 이제 여기 진피의 귤 껍질에 보면 이 벗기면 흰 거 있죠, 흰 거. 그거를 유백, 그 흰 거를 남겨두면은 비위를 조화롭게 하고, 거백, 그 흰 찌끄러기들을 이제 벗겨낸 거. 그거면 이제 소담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광동 지방에 이제 진피로 제일 유명한데, 광동 지방에 나는 진피를 보니까 오래되니까 자연스럽게 흰 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다 날아가고, 그렇게 된 거는 상당히 이 맛도 순하면서도 좀 약간 건조한 느낌이 좀 확실히 있어요. 요거는 단맛이 좀 있는 반면에. 근데 확실히 좀 오래된 게 좋긴 좋더라고요. 먹어보면. 비싸서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놈을 기억해야 될 게 어디에 작용하느냐. 이게 순기, 관격, 딱 여기, 이 부위. 소위 말하는 소화기, 기관지, 소화기, 여 이상 작용하지 않습니다. 뭐, 팔에 기운이 안 간다고 해서 귤피가 안 갑니다, 귤피. 딱 요 부위에만 작용합니다. 그거를 딱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비위를 조화롭게 하고, 거백한다고 하니까 소화의 어떤 그런 것도 되고, 순기, 귤피일물탕 이런 얘기가 있죠. 좀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 귤피일물탕 쓴다. 그 말이 이런 겁니다. 순순하게, 바나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쓰면 기운을 소모시키는데 이런 거는 없습니다. 밑에 귤피탕 하나 읽어볼까요? 귤피탕 한번 볼게요. 여기는 생강귤피, 건구, 얼, 약, 수적, 골자, 귤피탕주지, 구역감이 있고, 그 다음에 딸꾹질을 하는데, 만약에 수족이 골이 됐을 때 귤피탕을 쓴다. 자, 이 약이 들어가는 게 생강귤피입니다. 보통 수족이 골하다 하면 양기가 상당히 약해져가지고 후들려 올라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양기를 회복시키는 부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귤피하고 생강 먹으면 좋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골이 아니에요. 환자는 싸늘하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여기 소화기관이 소화가 조금 안 될 때 손발이 약간 싸늘해진다 이런 느낌이지, 이건 실제로 냉증이 돼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딸꾹질 이런 거 할 때 씁니다. 밑에 보면 이제 귤피 주교탕 이런 것도 전부 다 딸꾹질. 딸꾹질이란 게 뭔가요? 자, 딸꾹질 나타나는 형태를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모습이죠? 지금 이 병이 나타나는 모습이 어때요? 뭔가 기운이 순순하게 흘러가는 거가 아닌 듯한 느낌이잖아. 뭔가 쭉 가다가 갑자기 띡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호흡은 아니고, 흉부에 있는 호흡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게 비위라고 했던 거예요. 요즘으로는 횡격막이라고 그러던데, 비위가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위에 기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딸꾹질이다. 그러면 비위의 기운을 좀 순순하게 펼 수 있는 게 뭘까? 귤피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다고 하기시키기도 그렇고, 심하면 바나 같은 거 쓰겠지만 귤피 같은 게 딱 좋죠.
그래서 이제 귤피가 이제 그렇게 작용합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아, 이거 먹으면 배고프겠는데. 네네. 그래도 이거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그게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한 근에 거의 3만원 가까이 했는데, 어이씨.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쓰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뢰가 좀 생겨서 좀 가격을 내렸다 하더라고요. 자, 청피. 청피하고 귤피하고 차이는, 청피는 다 익어도 푸른 겁니다. 다 익어도 푸른색이에요. 와. 아니, 원래 이래요. 쓰다 써. 자, 청피 한번 읽어볼까? 자, 이제 일단 귤피나 청피나 다 귤입니다, 귤. 그러니까 비슷비슷할 거예요. 순기시키고 뭐 이런 건 비슷한데, 그 차이를 한번 봅시다. 청피 구함, 능공기체, 소견평간, 삭견, 안비하식. 안비하식. 이 특징은, 진피와 이 청피의 특징은 일단 맛에 있습니다. 씁니다, 써. 곰이라는 거는 뭔가 어떤 깎아내리고, 열을 식히는 게 곰이잖아요. 그다음 또 곰이는 쓰기 때문에 통하는 맛이 있습니다. 이 순기에 깎아내리는 맛이 있으니까 그거를 표현을 삭견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평간 뭐 이렇게. 그다음에 능공기체.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작용하는 부위가 어디랬습니까? 주로 여기입니다. 여기. 귤은 여기밖에 작용 안 합니다. 요런 데 기체 있다고 안 씁니다. 딱 흉부, 늑골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가 간 부위라고 하잖아요. 옆구리 쪽의 어떤 기체 요런 데 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요런 데가 기체가 생기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 자꾸 화를 냅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울컥하고 여기에 자꾸 그러면서도 탁탁 결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간이 지금 울치가 돼가지고 기체가 자꾸 생겨서 자꾸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로 기운을 보는 약이니 주로 쓰는 게 여기 이제 옆구리 통증입니다. 통증 요런데 주로 쓸 수 있는 약이에요. 쓰고 그다음에 비위에 작용하니까 뭐 안비, 하식 이런 거는 잘 하겠죠. 여기서 편안한 안자라는 거는 이 고미를 써서 편안하다는 거 보면 되게 신경을 짜증 계속 나고 이제 저는 예전에 그런 걸 몰랐어요. 예전에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아니 두꺼비 같이 생긴 그 한의사 원장님 계셨는데 돌아가신 배원식 선생님 그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그걸 봤는데 소화가 안 될 때 이제 자기가 배원식 선생님 스타일이 통치방 같은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좀 가미를 하는 스타일인데 소화 안 될 때 보통 뭐 사인귤피, 뭐 산사육 이런 거 쓰는 건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처방에 딱 갔는데 시호 비위 기능에 떨어졌을 때 시호 왜 이런 걸 쓰지? 그때는 머리가 암만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이게 아마 이제 상당히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짜증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짜증 내고 하다 보니까 위가 계속 소위 말하면 간이 계속 자극을 주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간의 울기를 푸는 거예요. 그래 해야 이제 간에서 비위를 자극하는
목국토하는 이 비위를 자극하는 거를 좀 진정을 시켜. 여기를 조금 풀어줘야 여기가 이제 간이 조금 풀려야 비위에 자극이 덜 가는 거예요. 계속 자극하다 보니까 그냥 자꾸 쓰리고 심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를 위를 직접 치료하는 게 아니고 간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이제 이 고미로서 이제 안비한다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제 청피 주로 쓰는 게 이제 궁화탕이라든지 식영반화탕이라든지 대이양산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전부 다 이런 거 보면 이제 통하는 약입니다. 저 궁화탕 한번 써서 재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병원에 있을 때인데, 할머니가 중풍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했는데, 폐렴이 온 거예요. 폐렴이 왔어요. 여러분들 그 폐렴 환자들 보시면 실제로 엑스레이 찍으니까 배가 한쪽이 허옇게 된 거예요. 완전히 허옇게 된 건 아니고, 좀 허옇게 됐어요. 물도 차고. 그래서 이제 양방에 가도 항생제 쓰는 거 말고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심하면 이제 물을 빼는 이제 관을 넣어서 물을 빼는 거가 있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중풍으로 왔는데 또 이제 폐렴으로 한 방에 누워 있기도 좀 그렇고 양방에서도 그래 너무 심하지도 않으니 트랜스퍼 해가지고 입원시키기도 그렇고 뭐 그냥 항생제 쓰면서 기다려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써도 뭐 기미가 없어요. 일주일 쓰고 잠 찍어보고 했는데 어떻게 해보지 하다가 이제 축수 통용 궁화탕이 딱 그때 이제 동의보감을 보는데 궁화탕이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청궁, 반화, 청피, 지각,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던졌어. 그런데 이거 쓰고 한 3일인가 4일 쓰고는 환자가 얼굴도 좀 좋아지고 숨 쉬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엑스레이를 이제 일주일쯤 쓰고는 이제 과장이 엑스레이 계속 팔로우업을 하니까 찍었는데 싹 없어진 거예요. 자기는 뭐 이제 항생제 이제 잘 들었네 하는데 그전엔 아무 그게 없었어. 근데 약이 딱 들어가는 순간 확 좋아졌거든요. 제가 눈으로 그걸 환자를 보면서 이제 느꼈어요. 이 신기하다. 그럴 때 이게 궁화탕입니다. 재미난 약입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어떤 결리거나 이런 거에 청피, 지각, 진피 이런 게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재미를 왔던 약이고, 그 다음 식영반화탕도 비슷한 약이에요. 비슷한 약이고, 대이양산은 기체로 인해서 창만이 될 때, 또 이 청피 같은 삭견 평간하는 그런 약들이 들어갑니다. 능공기체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간이 요체돼서 뭔가 딸리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맥 같은 걸 짚어보면 어떤 나는 잘은 모르겠어. 일단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니 잘은 모르겠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히 맥이 얇으면서도 상당히 좀 이게 좀 힘은 또 있을 거야. 힘은 또 있는데 붓지도 않을 거고 나는 예민하다는 표현을 좀 쓰는데 힘이 있으면서 얇고 예민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이 맥 얘기는 다음에 언제 하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맥은 하나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암만 생각해봐도 여기 촌관척에 여기 0.1cm 위에하고 0.1cm 위에하고 과연 뭐가 다를까? 파동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전부 파동이잖아요. 0.5cm 위에하고 0.5cm 밑에하고 과연 파동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관인데. 그래서 총관척에서 따로 잡는다. 나는 그거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게 꼭 제가 일지법을 짚는다,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한테 물어봐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는 이제 참고로 그냥 하는 거고. 자, 넘어가도 되죠? 자, 소문대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나, 오늘
잘 가져오셨네요. 쓴 거 먹고, 네. 뭐, 혹시 소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불피 이거 드십시오. 더 먹으면 잘 때 배고파가지고. 소화 너무 잘 되시면 더 먹고. 니 거를 내가 뺏을 수가 있는. 배가 되게 고플 건데. 아니, 제가 아니지. 괜찮아. 자. 영남비전론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5페이지. 신위흠, 위체, 위기역, 요 부분 하다가 중간쯤 하다 말았죠. 신위흠, 뭐, 점검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네.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위흠, 위체, 재채기 체자입니다. 자꾸 재채기 하는 게 신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55페이지. 이거, 왜 그렇습니까? 보통, 콧구멍은 전부 다 폐잖아요. 코는 폐의 구멍인데, 재채기가 전부 다 코가 간질간질해서 확 나오는 건데, 왜 신에 그러냐?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질환이야, 뭐 하시면 되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 동양이? 재채기 하는 게 왜 신과 연관이 있냐? 한번. 저번 주랑 비슷하게 여기 약해서, 신가 약해서. 아랫배 신이 약해서. 원래는 키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여기서. 오, 좋네요. 동영이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다고 해서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재채기 세상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세상에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왜 내가 재채기가 났을까를,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다음에 할 때 그때 딱 그래서 그렇구나 딱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부가 되지. 내가 누군가가 어떤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신이 그렇다. 절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재채기 할 때 두 가지 경우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그냥 간질간질할 때, 이렇게 뭐, 자극적인 거 맡았을 때. 냄새가 자극적일 때. 기침하는 건 사실 신이랑 별 관계 없는 거고. 그렇겠지. 그거는 겉의 문제니까. 또 그나마 약간 콧물 많이 나오는 병이 걸렸을 때 저는 재채기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수기가 물 기운? 네, 수기? 제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수기가 물 기운이 제어가 안 돼서. 그래. 진영이는 어떻게? 지난 시간에 없었구나. 그럼 니는 일단 넘어가자. 안 들어. 니도 없었어? 네. 그래? 니는 해야지. 니는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지. 그러면 다빈이도 없었나? 그때 있었나? 안 나왔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있었을 것 같은데. 없어도 알 것 같은데. 재채기. 제 생각에는 보통 재채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냥 아까 동영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겉에 자극일 수도 있죠. 어쨌든 무슨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인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뭐랄까, 저는 왜 인간이 숨을 쉴 때 그냥 숨 쉬는 거는 폐 쪽으로 배운 것 같고,
좋고 그리고 심호흡이라던가 이런 심장? 심장? 심호흡, 깊은 호흡. 네, 심호흡은 심이랑 연관이 많이 심과 연관이 있다. 네. 아무래도 좀 더 깊은 폐랑 심이 같이 이렇게 호흡이나 이런 거에 관여하고 있다 해도 심이 더 깊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극에 대해서도 원초적으로 반응을 하면 폐보다는 심이 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예능 프로 보면 보통 이제 어떤 연예인 집에 아침에 불시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간혹 나와요. 간혹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이 부시부시한 얼굴로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요. 자고 일어나거나 뭐 이런 걸 비추는데, 그러면서 저는 예전에 기억나는 게 연예인 노홍철이 있죠. 무한도전 할 때 노홍철한테 표현하는데, 야 너는 왜 자꾸 코가 자라냐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서 자꾸 코가 커진다고. 뭐 연예인들 중에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캔의 백이성도 코가 커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코가 붓고 커진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얼굴이 부으면 부었지, 코가 붓는다는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코가 붓냐, 실제로 좀 부어요, 보면. 야, 진짜 큼지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전날 뭐를 먹고 자든 뭐 하든 이게 찌꺼기들이 이런데 쌓이나 봐. 재채기 할 때 느낌이 비슷합니다. 재채기 할 때 보면 코에 안에가 뭐가 빵빵하게 차는 것 같은, 이게 마치 점막이 부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맹맹이 소리 나오는 거 비슷하게 빵빵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어떠냐면 찌꺼기들이 자꾸 위로 뜨는 거예요. 아까 이제 실은 황쌤이 설명을 다 했어. 이걸로 설명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찌꺼기는 잘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이 생활을 한번 보시면 과로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럴 때 어느 날 이제 코감기가 오고 이렇게 되지, 건강할 때 안 됩니다. 피곤할 때 비염 오는 사람들은 늘 그래요. 지치고 피곤하면 코가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순간 이제 찌꺼기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약하니까 떠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런데 콧물이 나고 이게 자꾸 이래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밤새고 자꾸 이런 작용을 통해 가지고 신이 약해지니까 자꾸 기운이 위로 뜨면서 자꾸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염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보통 비염하면 자꾸 여기 뚫어주는 약을 자꾸 쓰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게 좋은데 이게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튼튼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낫습니다. 푹 쉬고 이런 것들이 마치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결국 신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신을. 이게 저는 진짜 많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뒤에 쭉 넘어가고 오늘 할 차례는 이제 대장, 소장, 위, 설입니다. 대장, 소장, 위, 설. 대장은 전도기관이죠. 전도라는 말은 움직인다, 관이다. 똥을 이동시킨다, 이 말이죠. 네. 이동시키고, 소장은 수성지관입니다. 이 위장에서 내려왔던 음식물을 거기에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열을 가지고. 자, 대장, 소장, 위, 설사. 대장에서, 소장에서 설사가 난다고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학생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의사분들은 환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똥에 대해서 참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잘 본다, 이런 사람은 제껴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변비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변이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나와. 진짜 배에서 힘이, 아파가지고 복통이 일어나는데 안 나와. 이런 사람도 있고,
무소식인 사람이 있어.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에 반해서 설사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은 매일 밥만 먹으면 화장실을 쫓아가가지고 싹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설사는 아닌데 가면 똥이 똑똑똑똑똑 떨어져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바나나 같이 쭉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똑똑똑똑똑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별의 별일 아니면 새벽에 배가 아파서 잠이 깨서 이제 설사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똥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설사도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단순히 설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횟수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전제로 대장은 똥을 이동시키는 곳이다. 이동의 기운이니까 이동시키는 곳이고 소장은 어떤 형태를 만드는 곳이라고 하면 대장의 어떤 기능이 떨어져서 설사가 나올 때에는 설사가 주로 어떻게 얘기할 까요? 어떤 모습, 대부분은 같이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구별을 좀 해보자. 환자가 워낙 다양하게 얘기하니까 기운과 문제된 설사는 어떤 걸까? 기운, 이게 이동에 문제가 돼서 나타나는 설사는 어떤 걸까? 상상 한번 해봅시다. 민선생, 어떤 걸까요? 설사. 네, 지금 이제 대장, 소장, 위, 설사하고 있으니까 설사에 관해서 이동에 문제가 된 설사는 어떤 걸까? 대장에 밖에서 변비가 되는 거는 좀 더 쉬운데 네네. 네네. 이건 내가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지나가야 될 게 그냥 한시 쭉 풀려서 쫙 빠지는. 풀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분명히 들어봤어. 환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거는 좀 심각하고, 그것도 그렇게 될 힘이 없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육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심각한 상황이야. 오장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없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건 이제, 심각한 문제고. 매운 거 먹거나. 그러니까. 술 먹거나. 이러고 나서. 그렇게 한다? 장이 갑자기 막 너무 과하게 후들려서 나간다? 이런 느낌 정도? 자, 우리 대변이 나갈 때 장이 여기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한 1시간 걸린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적당하게 1시간쯤 걸리면은 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소장하고 대장하고 딱 구분되어 있다지만, 그래, 칼로 무 자르듯이 그래 안 됩니다. 여기 소장, 안 돼요. 물론 좀 의학적으로는 있겠죠. 근데 한방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해. 그냥 하나의 관이야. 그러면 이제 소장을 지났다고 해서 똥의 형태가 짠! 하고 이렇게 됐겠어요? 그래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점점점 가면서 그 형태를 그래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시간 걸리면 이쁜 똥이 도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왔다는 얘기잖아. 천천히 와야 되는데 1시간 동안 편안하게 모셔야 되는데 갑자기 아까 매운 거 얘기하듯이 어떤 자극에 의하든 뭐를 넣다든 이게
대장이 너무 급하게 이렇게 그러면 제대로 이게 변의 어떤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설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밥만 먹으면 설사한 화장실 보러 가는 사람 있습니다. 아침 먹으면 화장실 자기는 그래서 똥을 너무 시원하게 잘 본대. 그래서 이제 하루에 2-3번씩 보면서 시원하게 설사도 아니더라도 뭐 그래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대장이 너무 요렇게 편안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요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들 체격 안 봤어요? 체격? 그런 사람들 환자들이든 친구들이든 혹시 체격이 니 똥이 어떻대? 니는 어떻노? 저 괜찮은데. 하루에 한 번씩 그냥 까본다. 그 맛있는 거 들어가 그 엄청 매운 거 먹으면 네 약간 좀 느낌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런 환자들 보면 대체적으로 체격이 좋고 다부지고 힘이 좋습니다. 걸걸하니 와 나 오늘 똥 시원한데 이렇게 어떤 표현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이 소위 말하면 폐, 대장 이런 데가 허혈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진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건 아마 대변이 좀 대장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설사가 나온다 이렇게 아마 해석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주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밥을 먹고 나서 뭐 바로 위장에서 대장이 우리 위가 비면 대장으로 대장이 모이고 하는 게 그래 되거든요. 근데 자꾸 뭐 그걸로 자꾸 내보려고 한다는 게 금기운이 자꾸 이렇게 너무 허덕허덕 된다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장은 수성지관이에요. 수성지관. 위에서 곱게 갈아가지고 곱게 갈아서 증증 부부에서 이제 거기 엑기스만 물과 찐득한 물을 이렇게 영양분을 만들어서 쓸모없는 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낼 때 이제 소장에 들어가면 심장에 열을 받은 아주 뜨거운 소장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거를 형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소장의 역할입니다. 열기로 인해가지고. 자, 여기서의 설사는 어떤 걸까요? 화학적 변화가 안 돼서 약체 그대로 나간다. 원래 이제 열기가 많은 곳인데 열기로 인해가지고 물기가 있는 것들을 소위 말하면 점도 있게 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심장의 어떤 열이 심소장의 어떤 열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형태를 못 만들어. 그러면 물기가 많은 변이 쑥 나가는 거예요. 상당히 심소장의 열기가 떨어지는 그 문제겠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차이가 조금 있겠죠. 뭐 그거는 음식하고 음식을 여러 번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닐 거예요. 이동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형태의 문제. 아까 이제 대장은 이동의 문제예요. 기운과 양의 어떤 문제를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섞여오죠. 이 두 개 약 쓸 때는 달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네. 꼭 약제가 꼭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어떠한 성질이 있는 약을 쓰면 좋을까요? 자꾸 물기가 많고 자꾸 물이 나오고 물기가 많은 이런 설사에는 어떤 성질이 있으면 좋겠어요? 소장의 문제니까. 좀 따뜻한 약 위주로. 따뜻하게 해서 이 소장의 열기가 떨어져서 이 형태를 못 만드니까 따뜻한 약 위주의 약들을 어떻게 써야 될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대장의 문제는 너무 이제 지금 이동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좀 진정을 시키는 형태예요. 자, 조금 열도 조금 식혀주고 좀 진정을 시켜주고 좀 모아주고 자 이제 우리 모아서 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응? 그런 거 좋겠죠. 좀 산미가 있는 작약 같은 거. 대장은 또 열기가 많은 곳이 작약 이런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실은 열인데 환기가 좋습니다. 환기. 기운이 작용하는 곳이면서도 환기는 모아주거든. 기운을. 그래서 환기나 작약같이 좀 모아주는 어떤 형태가 좋고, 소장에는 자꾸 물이 자꾸 생기고 하는 거는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오수유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어떤 따뜻한 약들을. 후박 같은 것도 있죠. 후박은 이제 염증이 났을 때 쓰거든. 이제 이 위장 같은데 염증이 나가지고 빵빵해지는 어떤 기체도 동반하고 이럴 때 써. 보통 이제 후박은 어떤 거냐면 음식을 먹으니까 속이 부글부글 하면서 빵빵해지면서 배도 아프고 이럴 때 이제 후박이 좋지. 그렇게 하면서 설사가 날 때.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자, 질문이 아주 좋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초 1위수. 하초에 작용해서, 하초에는 똥으로도 나가는 게 있지만 물로도 나갑니다. 소변을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는데, 이 수라는 것은 부종을 얘기하죠. 하초에서 이 물이 제대로 못 나가고 이 부종이 되는 거예요. 붓는 겁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야, 나 발이 자꾸 붓는다 이런 얘기 하죠. 전체적으로 붓는 경우도 있지만 자꾸 발이 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소변이 자꾸 안 시원하게 잘 안 나온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거예요. 하초에서 물이 잘 안 나가고 물이 고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물이 아래쪽에만 자꾸 고여 있어. 이거는 왜 그럴까요? 아래 물이 위로 못 올라가. 자연계로 따지면 땅이 흥건하게 비가 온 다음 날 햇빛이 쨍쨍 내리쬐가지고 수분이 싹 날아가야 되는데 이 구름이 꽉 막혀 있으니까 햇볕은 안 내려오고 질퍽하니 자꾸 이래 되는 거예요. 위에서 열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수분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 붓는 사람들 환자분들 잘 보세요. 전부 다 기운이 이래 다 처져가지고 그러면서도 에너지도 없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이 양기도 상당히 약해집니다. 며칠 전에 환자가 제일 처음에는 다리가 쥐가 난다 해서 그냥 침 맞으러 오셨어요. 65세 안 됐으니까 60대 조금 지난 아주머니인데 보니까 왼쪽 발이 부어 있더라고요. 오른쪽도 부어 있긴 하지만 조금 덜한. 이 나이에 벌써? 이랬더만 관형찰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지쳐 보이고 사람이 좀 풀어져 보이고 이 나이에 이 정도야 뭐지? 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신부전 환자예요. 신부전이라고 꼭 다 붓는 건 아닙니다. 다 붓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은 부종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기가 불편했던 쥐 나는 거는 치료를 잘 했어요. 쥐 나는 거는 침이 그래 어렵진 않으니 모르면 그냥 쥐 나는 데만 놔도 쥐가 났고 개인적으로는 폐방광청객을 같이 쓰는데 그렇게 하면 좋아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신부전으로 계속 고생을 하다 보니까 한방적인 부분은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신부전 환자들 자기 한약 먹겠다는 얘기 진짜 안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그런 경우 참 잘 못 봤고 로컬에서는 정말 못 봅니다. 제 친인척 가족 아니면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환자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치료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부전 환자들이 그동안
내과 의사들한테 어떠한 티칭을 받았는지 본인도 잘 알 거고, 한약 먹지 말라는 얘기는 진짜 수도 없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 하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병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햇볕이 아래쪽을 내리쬐지 못해가지고 그쪽에 물이 자꾸 증발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분이 제대로 안 빠지고, 그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환자가 하겠다, 괜찮다 하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 그 아까 설명한 그대로예요. 태양이 못 내릴 때잖아요. 부자가 문제예요. 부자 두도네. 그 다음에 기운이 밑으로 자꾸 처지니까 위로 자꾸 못 올라가요. 전체적인 부종이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발만 자꾸 붙잖아. 그럼 기운이 자꾸 처진다는 뜻이거든요. 기운을 들어야 돼요. 그 부자의 환기에다가 그 다음에 복령, 인삼, 창출, 귤피, 택사, 건강, 육계, 택사, 공육계, 방초 이렇게 했나? 아무튼 뭐 이렇게 병리 그대로예요. 핵심은 태양이 못 내리쬐는 거니까. 그래서 하초 일위수가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하초는 수분이 나가는 건 전체적인 수병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래쪽으로 처지는 거. 그 외에 전체적으로 다 붙는 거, 이거는 기운이 처지는 게 아닙니다. 기운이 이렇게 몰리는 거지. 이제 태양이 못 내리쬐지만 기운이 처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운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빵빵한 거죠. 마치 온몸 전체에서 바깥에서 쫙 쪼는 것처럼. 그러니까 붙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운을 소통시키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수분을 빼내고. 그래서 그런 환자들 보면 여기 보면 소창, 대이양산 이런 게 전부 그런 거잖아. 삼능, 봉출, 청피, 진피, 곽향, 이런 비슷, 택사, 후박 이런 거 쓰는 게 좀 그런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방광분리, 위륨. 자, 소변이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는 소변은 기화로 인해서 나갑니다. 소변이 안 나가는 건 뭐예요? 안 나가. 기화가 안 된다는 말은 좀 너무 두리뭉실하고. 진액이 모자라서. 방광이 긴장이 돼 있겠나, 풀어져 있겠나. 안 나가려면 오줌줄이 좀 이렇게 좀 쪼여지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광 쪽에 기운이 막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시도 때에 없이 자꾸 자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가지고 자꾸 나가는 거는 뭐 때문입니까? 풀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3초 얘기할 때 방광을 얘기했는데, 이 방광은 인체에서 제일 밑에 있는, 심방광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의 어떤 기운이 이 상초와 중초의 기운이 하초로 잘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기운이 방광 쪽으로 잘 못 가다 보면 이 방광의 이제 상중초의 이 기운과 양기와 이런 것들이 잘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그래도 방광이 힘이 좀 있을 때에는 긴장도 하고 음식을 잘 못 받아 먹으니 화도 내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시간이 지나면 방광이 힘이 없어져 풀어지는 거예요. 못 먹고 위에서 내려오는 기운과 양기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풀어지는 게 단순히 기운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방광 여러분들 보세요. 방광이 풀어졌다고 보세요. 그럼 우리가 방광이 요만했다고 봐요. 풀어지면 방광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커졌다고. 그러면 커진데 뭐 쫄쫄쫄 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환자들이 근데 밤에 서너 번씩 일어나요. 서너 번씩 오줌도 많이 안 나와. 조금 찍 쌌다가 또 잤다가 또 찍 이래요.
그러면 방광이 이렇게 풀어진 게 아니고 요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쪼그라드는데도 제대로 못 쪼그라드니까 구멍이 헐거워가지고 많이도 못 담고 구멍이 헐거우니까 오줌은 많이도 못 받고 이 구멍은 이제 헐거워지니까 뚝뚝뚝뚝 자꾸 새는 겁니다. 쪼그라든 겁니다. 전립선 비대가 양방에서는 전립선이 커져가지고 그쪽을 사이가 나오는 구멍을 막는다고 표현하지만 한방적으로는 방광이 적당하게 늘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cc 이상 담아야 되는데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한 300cc밖에 못 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도 이 수도꼭지 자체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헐거워져가지고 그게 이제 전립선 비대입니다. 방광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그러면 이거 전립선 비대의 핵심은 뭡니까? 뭐를 해야 돼요? 응? 따뜻하게 쪼그라든 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양기라는 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전에 앞에 다 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 돼 있냐면, 45페이지. 45페이지 제일 마지막 뒷줄. 없어. 자, 같이 보세요. 아니요. 음승즉 있죠. 음승즉 신한. 자, 몸이 차가워지면 교수님도 없으시구나. 몸이 차가워지면 신한 한출됩니다. 한출 새어나가요. 새어나가. 몸이 차가워지면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제대로 긴장이 안 돼요. 양기가 약하면 자꾸 새어나갑니다. 신한 한출, 신상청, 상유리 한. 자, 이제 자꾸 몸이 차가워지면 처음에는 긴장을 하겠지만 그게 이제 양기가 약해지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면서도 헐거워집니다. 그리고 또 내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 양기에 대해서 잠깐만 위고 양기. 자, 30페이지. 여기 유명한 30페이지 제일 왼쪽에 보면 양자는 위고라. 양기가 충만하면 바깥을 호위하면서도 굳건하다. 딱 닫고 있다. 굳었다. 닫고 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꾸 새 나가는 거. 이게 양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 파워의 문제. 열기의 문제예요. 대부분 이거를 음의 문제라고 자꾸 해석을 해요. 음의 문제. 그래서 전립선 비대 치료할 때 전부 다 본지제습니다. 숙지왕, 산약, 산수유 뭐 이런 식의 약들을 자꾸 써요. 그런 약들을 새콤해서 수렴을 시키죠. 그런데 그런 약들을 써서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힙니다.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내 몸의 양기가 약하다 보니까 그 음만 자꾸 하는 약들을 먹게 되면 이건 운행을 못하니까 막힙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 한방에서도 안 된다고 해요. 하니까 안 돼. 다만 뭐 팔미 좀 쓰면 조금 낫다 뭐 이 정도 얘기 있지. 근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접근법이 틀린 거예요. 음이 부족해서 닫아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양이 부족해서 위고가 안 돼가지고 방광이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져가지고 헐거워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한의사들은 방광이 이만하게 커져가지고 그러면서도 구멍이 헐거워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뭔가 처방이 떠올랐어. 처방이 떠올랐어. 이야 이거 하면 저희 아버지가 전립선 비대가 있으시거든요. 보통 어르신들은
60대는 60%, 70대는 70%, 80대는 80% 다 있어요. 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 처방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아버지 먹고 테스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내놨어. 한번 부자 문제로 해가지고 부자 토사자 문제로. 그 다음에 보험하는 약 그 말고 안 넣었어. 부충 하나 넣고. 자, 다음에 보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아버지 되게 좋아하시다. 그래. 당연히 테스트 해줘야지. 예,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양을 우리가 다양한 이 제대로 음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부양론이고 뭐고 그런 게 아니고 내경에 그래 돼 있으면 내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어디까지 했더라? 방광분리 위 융, 불약 위 윤효. 자,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부자입니다. 부자. 하초를 따뜻하게 하는. 거기에다가 뭐 불윤효할 때 뭐 두충이라든지 산수유라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담위노. 보통 우리가 간위노라고 하죠. 간위노. 근데 여기 담이라고 한 거는 간담이 다 목기운이에요. 같은 형제예요. 이게 좀 양 중에 누가 더 화를 잘 내겠어요? 남자, 여자 중에 남자가 화를 잘 냅니다.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지, 담이 뭐 화를 낸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원래 애들, 목이라는 거는 애들이죠. 아이들.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웃고, 항상 깔깔깔하고, 이런 뻘뻘뻘거리고 다니는 게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보드랍고, 부드럽고, 산들산들하는 그 봄 기운과 같은데, 여기에서 화를 낸다고 생각해요. 자꾸 아이가 자꾸 짜증내고,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이렇게 봄이 갑자기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는 뭔가 어떤 불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애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불만이, 그게 자연스럽게 간에 울기가 생겨. 뭔가 꾹 누르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울기가 생겨가지고 짜증내고 엄마한테 화내고, 화낸다고 해서 뭐라 할 게 아니고 불만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인체적으로 나타나면 다른 병들이 되죠. 뭐 ADHD도 이런 거에 해당될 수가 있고, 애들 자꾸 때린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울기입니다. 울기. 그래서 얘를 그런 것들 한의학적으로는 저 간의 울기를 풀어야 되겠다. 자꾸 화낸다고 해서 그거를 억누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풀어줘야 되겠다. 불만이 있는 거를 해소시켜줘야 되겠다. 한약으로 따진다고 하면 향부자라든지 희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겠다. 자꾸 이게 심해진다면 조금 하기도 좀 시켜야 되니 반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쓸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애가 좀 약하면서도 기운이 없는데도 그러면 뭐 사삼 같은 거, 보약인데도 좀 간의 기운을 풀어줄 수 있는,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약하다 하면 청문 같은 것도 좀 혀를 모으면서도. 담위노 시위 오병이라 되어 있습니다. 오정소병은 그 5가지 그 정, 7정 중에 감정 중에 그 정자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정은 이제 정기신혈할 때 그 정인데, 5가지 정기신이 병, 한쪽으로 아우를 병자잖아요. 원래는 이제 오장육부에, 오장에, 간신비패신에 5가지 정기신혈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병자입니다. 정기, 병어, 심즉, 심에 너무 몰리면 이 말입니다. 희하고 적당하게 웃어야지. 남이 웃긴 얘기할 때 웃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쉴 없이 그냥 희거리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병이거든요. 그쪽에 심장에 너무 그쪽에 몰려가지고 심이 너무 지금 이래
풀어지는 거예요. 정기, 병어, 심즉, 희하고 병어, 폐즉, 비. 너무 폐에 여기에서 이제 폐에 몰린다는 거는 기운이 너무 자꾸 밑으로 폐라는 거는 자꾸 밑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너무 기운이 이렇게 되면 자꾸 비관을 합니다. 병어, 간즉, 우. 이상하지 않나요? 병어, 간즉하면 노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죠? 활발한 맛이 떨어져. 활발한 맛이 떨어져서 우울해진다 이 말이죠. 간에 활발한 맛이 떨어지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재훈이는 어떻게? 난방이 되긴 될 텐데 그죠? 저는 괜찮은데 저기 진짜 에어컨만 되나?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뭐 지금은 괜찮은데 뭐 다음에 재훈아 이거 뭐야? 원래 감기운이 순조로울 때는 잘 펼쳐 나가줘야 되는데 너무 찌꺼기가 많다든지 그래서 못 펼치면 우울하게 되잖아요. 진영아, 네가 우울할 때 짜증이 잘 나드나 기분이 좋을 때 짜증이 잘 나드나? 우울할 때 짜증이 나요. 자연스럽게 우울이 되면서 그 간이라는 건 서서히 기운이 펼쳐져야 되는데 풀어지고 부드럽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환경 자체가 비록 간 자체는 아니더라도 기운이 자꾸 우울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짜증이 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울하고 글을 써놨지만 여기에는 근심하고 울대는 자꾸 고민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라는 게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화낸 사람이 계속 화내지 않아요. 한 번씩 화내지. 자꾸 좀 우울해 있다가 누가 건드리면 푹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화낸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어, 비즉, 사. 비에 몰리면 사라는 거는 자기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안 하고 그거만 계속 하는 요게 사입니다. 혼자서 꼼꼼하게 계속 막. 그래서 옆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일본의 오타쿠 히키코모리라고 하나? 그 집에 혼자 있는. 처음에는 우울하고 해서 이제 집에 있었겠죠. 그리고는 계속 오락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것만 계속. 그 다음에 남들과 대화도 안 돼. 엄마와 대화도 안 돼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공포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거기 어떤 회로에 그대로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예요, 사. 거기 공포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그것만 그대로 계속 갇혀가지고 그것만 계속 하는 거. 그런 거. 병어, 신즉, 공. 그렇습니다. 시위, 오, 병이라 허위 상병자야라. 허에서 그런 거예요. 간신, 미패신이 허에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5개가 균형 있게 힘이 균등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집시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꼭 한의학이 보는 인체관이면서도 한의학이 보는 사회관이에요, 사회관. 임금이 있고 그 밑에 재상들이 다 있고 하지만 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우위가 있는 게 아니고 각각 단체마다 균형 있게 딱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정상적인 사회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보면 한쪽이 너무 비대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견제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약해져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임금은 거기에서 중재자의 역할이요. 이제 그대로 인체관이 사회관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자, 오장소오. 네. 오장이 싫어하는 바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바. 심오열. 심장은 열을 싫어합니다. 폐오한. 폐는 찬기운을 싫어하고, 간오풍. 간은 풍을 싫어하고, 비오습. 신오조. 시위오라.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간오풍. 적당하게 흔들어야지. 너무 흔들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적당하게. 그 다음에 신오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신오조. 동료가 이게 무슨 말이고? 신이 지는, 신장은 건조함을 싫어한다. 뭔가 이렇게 딱 장에 있는 거잖아요. 정을 딱 장하고 있는데 소모를 많이 하면 유해지니까 그렇게 소모 많이 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식물로 따지면 이 씨는 아마 뿌리라든지 열매에 해당, 씨앗에 해당될 거예요. 씨앗의 영양분이 충분해야 다음 생에 씨앗이 나고 다시 작물이 커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동영이가 얘기했듯이 너무 소모하면 뿌리가 자꾸 이제 가늘어지고 씨앗이 다음에 싹틀 수 있는 쭉정이가 됩니다. 조라는 말은 진액적인 면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차지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가요? 자꾸 땀나고 자꾸 이래 됩니다. 자꾸 새어나갑니다. 여기서 조라는 말은 조하나라는 표현입니다. 조라는 말은 진액적인 면으로 조라는 표현을 쓸 거고,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는 조열이 아니고 조하나인 겁니다. 자꾸 진액이 자꾸 빠지고 이런 것들은 차지기 때문에 씨는 따뜻하게 해야지. 북방이니까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줄만 더 하고 마칩시다. 오장화액하니 심위한, 폐위체, 간위루, 비위연, 신위타, 시위오액이라. 저 하나 물어봅시다, 선생님. 영화 같은 데 보면 중국 사람들 침을 그래 뱉더만요. 침. 길거리에 침을 그래 뱉더만. 실제로 침을 많이 뱉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네, 대만에서 대만에는 안 그래요? 네. 중국에 계실 때 혹시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좀 있는 거 같아요. 있어요? 중국 사람들 길거리에 침을 그래 뱉대요. 근데 여기는 하긴 하는데 비율이 거기는 다 뱉는 것 같은데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아저씨들이 저 여기 많이 봤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는 이제 뭔가 담배 피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꼭 담배 안 피도 중국 사람들 되게 침 많이 뱉던데 안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안 나가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화가 중국인 별로 없던데 자기 있었던데. 예, 알겠습니다. 네, 역시. 자, 중국이 많이 깨끗해졌네요. 이게 할 얘기들이 좀 있는데, 땀은 긴장과 어떤 연관이 있고, 폐위체는 콧물이에요. 콧물, 콧물이고, 간위루, 눈물이고, 비위연, 신위타에. 그럼 제가 숙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저도 못 느끼고. 근데 환자를 보다 보면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심심찮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난다. 바람만 좀 쐬면 눈물이 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제 눈물이 간위루인데,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다음에 발표는, 이제
둘 중에 제가 몇 개 정해줄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정하세요. 이제 눈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침을 자꾸 뱉는 거. 침이 많이 생기는 거. 침이 자꾸 입 안에. 밑에서 차가지고 올라오는 거. 그거는 이제 고민하도록 제가 숙제를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자기가 골라가지고 왜 그렇게 생길까를 고민을 해서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숙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하고 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도 이걸 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내가 어림짐작 짐작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오바이트 나올 때 보면 침이 확 생겨. 멀겋게 막 침이 생기거든. 그러면 확실히 그렇게 나오는 물같이 막 뚝뚝뚝 떨어지거든. 그런 거는 아마 이게 비에 해당되는 것 같아.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래. 여기 신에 관련되는 침은 실제로 아까 우리가 침 뱉는 거. 나타나는 그냥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침 같아. 네. 그렇게까지만 얘기해 볼 수 있겠네. 다음 주에 학생들이 없구나. 못 자겠는건 한의사분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시험 끝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도가 나갔어도 네? 잠깐만. 비용 이거 확인하고 가자. 아싸. 다섯 주에 학생들. 그러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5주 동안 25일 1일. 좋다. 지난주에 송년회. 잘했네요. 너 때는 뭐? 더 방학인 거예요? 시험이래요, 시험. 네. 시험 2주? 거의 3주 봐야지, 뭐. 본3은 좀 오래. 11일부터 20일까지. 그럼 쭉이네, 쭉. 근데 이제 족보가 8일날 하. 그럼 오늘 보면 내년에 보내. 해피 뉴 이어. 아니, 우리만 그런 거. 미리 우리만 그래도. 예. 여기 처방을 좀 내가지고 수습이 되고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조금 수정할 거 있으면 줄게. 기운이 조금 처지는 것 같아서 기운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춤내어 마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한테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